안녕하십니까. 월급쟁이 생존 부동산 저자 박진혁입니다. 서울 집값이 오를 때는 큰 폭으로 오르고 떨어질 때는 찔끔 떨어진다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 오늘 한국감정원이 주간 아파트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기준은 7월 1일 날을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 전주보다 0.02%가 상승을 했습니다. 시계열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승기에 30% 가까이 오른 서울 아파트 값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하락기에는 2% 밖에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한국감정원의 주택시장 통계는 KB국민은행이나 부동산 114 등 민간 시세조사보다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2014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자, 2014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월 달에 세월호가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모든 경기들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어붙었었는데 2014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올랐느냐? 작년 9월 13일 부동산 정책이 발표하기 전까지 계속 가격이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은 2014년 7월 28일 날 84.4% 매매 가격 지수가 2018년 10월 29일 날 이 조사를 했을 때는 107.8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달에 105.5였으니까 107.8에서 105.5 떨어진 것은 2%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올라간 것은 거의 30% 정도가 올라갔다. 자,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그 지역은 강동구가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몇 퍼센트냐면 39.87%가 올랐어요. 그리고 강남구, 동작구, 양천구, 서초구, 강서구 등이 크게 올랐다. 그러나 여기 지역은 역시 내릴 때도 많이 내렸지만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내렸지만은 오름폭에 비하면 내린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하락폭까지 반영을 해도 강동구는 33.21%가 상승을 해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와 동작구가 각각 33.19%, 28.72%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서울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쏟아낸 규제들이 이후 집값을 더 부채질할 부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은 집값 상승세를 멈추게 하고 2.10%나마 떨어뜨린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 공급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남의 재건축을 규제를 하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 규제를 해서 후분양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안전진단 강화나 재건축 초과이 관수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재건축을 추진하자, 지금 추진하지 말고 나중에 추진하자라고 추진을 뒤로 미루는 단지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강남에는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이 앞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부는 강남에 서울에 크게 보면 서울, 작게 보면 강남에 공급이 충분하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당역이나 잠실역이나 이런 데서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줄 서 있는 걸, 버스나 광역버스 이런 것들 줄 서 있는 걸 보면 굉장히 긴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울로 진입을 하겠다는 잠재적인 고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해소시켜 줄 거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남은 집값이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 때 지금 당장은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